광주시장 선거 전에도 슬슬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력한 시장 후보들이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정책과 성과를 알리며 시민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최근 지산유원지를 방문했던 이용섭 광주시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소개하기도 하고 AI 페퍼스 창단 소식을 알리는 등 시정 성과를 홍보하는 데도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으로 키워서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광주를 세계적인 친환경 자동차 메카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에 재도전이 유력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을 포기한 이후 자신의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조직을 재가동한 데 이어서 호남 발전을 위해 제안한 대선 공약을 직접 설명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500만 광역 경제권에 기초해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공약은 호남의 미래를 여는 337 공약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종준호 변호사도 강 전 수석의 호남 공약을 평가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정책 발굴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 1일로 예정돼 있지만 당내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야의 대권 경쟁이 치열할수록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관심 끌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오는 19일 제73주기 여순사건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여수시민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여순사건 추념식 문 대통령 참석 요청 대시민 서명운동을 지난 1일부터 1,190명 서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일까지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 추념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희생자와 유족, 여수 시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감염 여파와 관련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이달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은 90%, 18세 이상 성인은 80%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소아청소년과 임신부까지 확대 실시하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접종 완료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감염과 중증 사망 예방, 변이 대응을 통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실내악 페스티벌이 여수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해외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공연인데요. 한국 첼로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첼리스트 양성원님을 조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대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온 첼리스트 양성원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수님께서 한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50 넘어서도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줄 알았으면 난 첼로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시기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세요? 여전히 연습은 매일 하시나요? 요즘은 사실 조금 더 일찍 연습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조용한 아침에 제 첼로 줄을 마친 다음에 첼로에서 나오는 소리를 더 좋은 소리를 찾는 게 상당한 행복을 줍니다. 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드셨을 것 같아요. 금년 여름에 다시 시작했죠. 네. 청중들을 만나고 청중들은 또 아티스트를 진짜 공연장에서 실제로 보고 그 사람들의 호흡을 들어가면서 같이 음악을 나누고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다 느끼니까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니까 요즘 굉장히 다시 시작하는 듯한 이 벅찬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예울마루 실내악 페스티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페스티벌 주제가 러시안 프렌십인데 좀 생소한 단어였거든요, 저에게는. 어떤 주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917년에 혁명이 있었고 그때쯤에서 1차 세계대전도 있었었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고통을 느꼈던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후로 작곡했던 걸작품들 그리고 그때 많은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 이 교류,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던 파리에서 찰콥스키부터 시작해가지고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뭐 라벨,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는 뭐 여러 해 동안 살았었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어떤 곡을 듣고 더 밝은 미래를 같이 쌓아갔을지 이거를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었고요. 이분들이 나눴던 우정을 저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작품들을 같이 들려주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싶었었습니다. 준비하신 공연이 총 3일짜리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공연 중에 혹시 교수님께서 가장 애정하시는, 혹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순서나 그런 공명이 있다면 소개를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뭐 가장 애정이 있는 작곡가들과 가장 애정을 느끼는 곡들만 선정을 했으니까요. 4회에 다 오시는 게 제일 좋고 3일에 4회 공연입니다. 우선 찰콥스키 세레나데 그리고 보로딘 사중주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는 뭐 너무나도 낭만이다 못해 저는 슈퍼 로맨틱이라고 부릅니다. 라흐마니노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나 놀라실 건데 프랑스 작곡가들 드뷔시 현악 사중주 들으시면 클래식 전혀 모르는 분들도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과 아름다운 음색체를 느끼실 거고 플랭크의 클라리넷 소나타 들으시면 그야말로 감탄하실 수밖에 없는 곡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연을 보러 오실 시민분들에게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유산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깨끗이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수시가 올 연말까지 진남체육공원에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건립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초 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남체육공원 내 야구장 바로 옆에 12개 코트 규모의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 공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완공되면 주로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각종 전국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 배알도 해상보도교의 경관 조명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광양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태인동과 망덕에서 배알도로 연결되는 해상보도교 해맞이 다리와 별에는 다리에 경관 조명을 새롭게 설치합니다. 시는 경관 조명 사업이 완료되면 겨울이나 밤 시간대 관광객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도민들은 생활 안전과 범죄 예방 활동을 자치경찰이 우선 추진해야 할 업무로 꼽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논밭마다 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을철. 지난해 전남에서 신고된 농축산물 절도만 94건에 이릅니다. 인적이 드물고 CCTV마저 부족한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는 검거도 어려운 데다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습니다. 못 잡아. 저 한번 가져가보고 포기해. 부사 지어놓은 거 가져가면 안 좋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1월까지 도내 농산물 보관 장소 등 취약 장소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농기계 사용도 많아지는 만큼 야광, 경광 등을 배부하는 등의 수확철 교통사고 예방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출범 100일 동안 자치경찰위가 심의 의결한 60여 건의 주요 정책은 이처럼 전남의 특색을 고려한 치안 대책들로 경찰이 실제 시행한 뒤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도민들이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이 우선 추진해야 할 업무로 꼽은 생활 안전과 범죄 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것들이지만 그 부분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또 챙겨서 예년보다 더 못하지 않도록 더 나아지도록 이렇게 예방적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등 생활 밀착형 치안에 집중하는 한편 도민 공모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치안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대체 공휴일 등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노동자의 2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체 공휴일 휴무나 연차 휴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에 동등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이 올해 4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관내 6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86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고 영업이익이 올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는 전체의 59%에 달했습니다. 순천 상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스마트 농업 추진 과정에서 영세 소농과 소지 농업의 소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이계호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스마트팜 다부처 혁신기술개발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1,68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과제는 모두 48개지만 소규모 농가에 즉각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2013년 이후 7년 동안 시설 농업 분야는 연평균 21.3% 예산이 증가했지만 노지 농업 분야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1.2%에 그쳤습니다. 소형 선박 어업인들의 구명조끼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가 어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톤 미만 소형 어선에서 조업을 할 때 응답자의 75%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어선 내 구명조끼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해경은 소형 어선의 특성상 1인 조업이 많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합니다. 이번 연구는 광주전남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